자, 오늘 이제 1월 14일입니다. 이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소식이 또 이제 현지에서 나왔는데요. 또 네. 어떤 얘기냐면 이 김광현 선수가 FA 가성비 매물 공동 10위 이 선발로서는 또 공동 4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는 직장 폐쇄가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뭐 협상 자체는 뭐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으니까 그렇게 원활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주 먼저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예민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직장 폐쇄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광현 선수의 FA 협상도 다시 시작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직장 폐쇄가 사실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뭐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기야 있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서 2년 동안 보여준 성적 그리고 그치. 현지에서 계속되는 관심이 있다는 점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김광현 선수가 진출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거둔 평균 자책점이 어쨌든 2.97, 그렇죠.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SI라던가 여러 매체에서 김광현 선수를 FA 랭킹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20위권 안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가성비 매물 중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김광현 선수에 대한 관심이 현재에서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저희가 이 소개해드린 팀들 외에도 뭐 필요한 팀, 김광현을 영입하면 좋을 팀으로 언급됐었던 구단들이 한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메이저리그 구단이 30개잖아요. 30개 중에 3분의 1 정도는 김광현이 있으면 좋은 팀이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디애슬레틱이 오늘 이제 가성비 좋은 매물들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예상 계약 규모, 그러니까 뭐 몇 년에 얼마, 여기에다가 예상되는 WAR이 있잖아요. 이 WAR 1당 얼마를 투자해야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김광현 선수의 예상 계약 규모는 2년 1,400만 달러로 이제 예상이 좀 됐어요. 2년 1,400만 달러면 얼마야? 한 160억 160억 넘죠. 네. 와,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KBO 리그 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거둘 수 있는 WAR을 2.1승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WAR 1승당 대략 가치가 한 670만 달러쯤 쓴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네, 670만 달러로 WAR 1승을 얻을 수 있는 매물로 이제 김광현 선수가 평가를 받은 건데 사실 WAR 1승당 가치 뭐 요즘에는 얼마 정도로 보나요? 보통 80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80만 달러에서 820만 달러의 사이 정도로 보는 게 보통인데요. 그랬다고 했을 때 670만 달러로 1승을 올릴 수 있으면은 이런 평균적인 값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걸 뜻하죠. 그렇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 35경기 10승 7패 2세이브 145.2이닝 ERA 2.97이었고 올 시즌에 기록한 WAR이 1.2승이었거든요. 맞습니다. 7승 7패에다가 1세이브 106.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도 3.46. 표면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WAR을 2.1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거는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2021 시즌과 비슷한 WAR을 올릴 것으로 어쨌든 전망을 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김광현 선수가 현재에서 높은 평가를 나름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김광현 선수의 위에 순위 위에 있는 선발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위 전체 3위죠. 전체 3위로는 이제 마틴 페레스, 뭐 지난 시즌 보스턴에 뛰었던 선수이고 6위로 잭 그레인키, 그리고 8위 카를로스 로돈, 그리고 김광현 선수와 함께 공동 10위로는 타일러 앤더슨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 랭킹 쭉 봤을 때 이 페레스도 그렇고 잭 그레인키도 그렇고 단년 계약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내년 시즌, 올 시즌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단년 재수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잭 그레인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맺었었던 대형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단년 계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만 달러 또 1년에 1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예상을 했는데 WAR 자체는 1.2승, 1.9승으로 뭐 2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WAR 1당 가격으로 보면은 상당히 준수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네요. 페레스 같은 경우는 1당 420만 달러, 이 잭 그레인키는 1당 610만 달러를 또 예상을 했으니까 뭐 김광현 선수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근데 이건 역시 계약 기간의 단년인 이유가 조금 더 크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카르로스 로돈 같은 경우에는 4년 7,600만 불에 WAR 12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4년 평균 한 3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WAR 1당 630만 달러를 예상을 했고, 이 그렇죠. 김광현 선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아요. 이 2년 1,400만 달러에 WAR 2.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11호 예상되는 이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아있는 FA 랭킹 탑 20에서 20위에 선정을 했었는데 김광현 선수와 랭킹도 비슷하고요. 사실 기대하는 성적도 저도 비슷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좌완 투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가 그래서 이 단기 계약 2년 계약으로 영입하면 좋을 후보, 또 스턴발 로테이션 한 4선발, 5선발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랭킹에 있는 선수들도 대부분 뭐 로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알짜배기로 쓸 수 있는 뭐 그렇죠. 팀의 핵심, 중심 이런 선수들은 아니지만 좀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탑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게 최근의 대세인데 네. 가성비를 맞추기에는 참 힘들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오히려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선수들 저도 살펴봤을 때도 단년 계약으로 뭐 재수를 노린다던가 이제 쏠쏠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플래툰 플레이어, 맞습니다.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아직까지도 현지에서 계속되는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직장 폐쇄가 언제 끝날지인데, 뭐 대충 현지의 분위기는 스프링 캠프는 조금 늦게 시작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규 시즌 개막엔 아직까진 미뤄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2월 중순에는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컨텐츠에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주말 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